자기중심적인 생각은 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때론 질투와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그 생각은 망상이 됩니다. 망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관적 생각에 사로잡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한번 사로잡히면 좀처럼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망상이란 현실과 괴리된 생각에 집착하면서부터 생겨나는데 이 집착에서 벗어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 측면에서 망상은 치명적인 독입니다. 몸은 지금 이곳에 있는데 마음은 저기 다른 곳에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관적 생각이 지나쳐 망상이 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망상에 빠져들어 허우적대곤 하지요. 사소하게는 대화를 나누다가도 망상에 빠집니다. 상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하는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말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모욕을 받았다는 생각은 점차 굳어지고 그 원인을 찾아내느라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래서 내게 그런 말을 했군.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나를 무시한다 이거지? 그렇게 오해의 스토리가 완성된 다음에는 실망 또는 복수의 감정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시작된 오해입니다. 상대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조차 확인해보지 않고서 제멋대로 자기 망상에 빠져든 거죠. 말을 이어나가던 상대는 당혹스럽습니다. 자신의 말을 오해한 것도 모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공격을 받는다면 황당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망상이 위험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망상이 불러오는 질투와 오해의 기본적인 속성은 마음속에 분노를 들끓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고통스럽게 분노를 삭일 수도 있고 상대에게 쏟아부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쪽이든 망상의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망상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주관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관의 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보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좋음과 나쁨에 대한 분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들여야만 그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6가지 감각기관이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을 말합니다. 눈으로 색깔과 형태를 바라보고 귀로 사물의 소리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코로 향기와 악취를 맡고 혀로 음식의 맛을 느끼고 몸으로 다양한 감촉을 느끼고 5가지 기관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뇌가 구별합니다. 6가지 기관을 불교에서는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근 가운데 눈, 귀, 코, 혀. 몸이 받아들인 정보에는 주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색이 있고, 소리가 있고, 향기가 있고, 맛이 있고, 감촉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눈, 귀, 코, 혀, 몸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뇌에서 이것은 무엇의 소리다 라든가 이것은 무엇의 음식이다 라든가 이것은 무엇의 냄새다 라고 구별할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주관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뇌는 일단 외부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받아들여 사실 그대로만 구별하기 때문이지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받아들여 사실 그대로 구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 망상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주관은 나중에 생기는 것입니다. 주관이 끼어들면서 자동차 경적 울리는 소리는 나쁜 소리가 되고 아이의 웃음소리는 좋은 소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외부의 정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뇌가 정보를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간 주관이라는 필터를 작동시킵니다. 이것은 언제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신의 주관으로 정보를 해석하려는 것이지요. 당연히 정보는 어떤 의미가 더해지거나 삭제되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상대의 말 한마디에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그때 상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지 소리 정보일 뿐입니다. 상대는 소리를 통해 정보를 주었고 당신은 귀로 그 정보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거나 분노가 솟구쳤다면 그것은 뇌를 통과한 정보가 주관이라는 필터에 걸러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필터에 걸러지면서 그 정보가 상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다른 어떤 뜻으로 왜곡된 것이지요.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마음속에 화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어지러워지면서 화는 더욱 커지고 부풀려집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질투와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 화는 고스란히 자신을 망치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화의 마음이 고개를 들 때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망상에 빠졌을 때 그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망상을 만들어내는 주체도 바로 나 자신이지요. 망상이란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져버리는 형국입니다. 망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주관이지요. 이 주관은 생각보다 집요합니다. 착 달라붙어 여간에서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약한 습관보다 떨쳐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주관이라는 틀로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관에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 감정은 계속 변화하지요. 물결처럼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감정을 따라가며
인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정을 분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자,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면에서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인식하는 겁니다. 의심스럽다거나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화가 난다는 식으로 내면에서 진행되는 감정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똑바로 바라봅니다. 앞서 잠시 예로 들었던 상대의 말 한마디에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 지금 화가 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다른 복잡한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고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놀랍게도 화라는 감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분노의 감정이 자기 안에서 생겨난 순간을 포착하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은 스르르 사그라집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자신의 감정을 거리를 두고 인식함으로써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한다는 것은 곧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를 주관이라는 필터에 거르지 않게 됩니다. 즉, 정보를 주관적으로 왜곡하려는 흐름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분노의 감정이 솟구치는 그 순간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느닷없이 화가 난 것은 어쩌면 자신이 상대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오해를 함으로써 분노를 더 키우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에게 중개하는 방식은 주관적인 왜곡이나 오해를 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주관이라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관적 해석이 작동하기 전에 감정 인식이 시작되면 타인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즉, 상대의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더라도 지금 화가 난다라는 감정을 인식함으로써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닐까? 이 사람의 말뜻은 정확히 무엇일까? 하고 다시 한번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 왜곡과 오해로 가는 길목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정을 중개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는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불안하다. 하는 식으로 자신을 주체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주관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방해할 뿐입니다. 단지 화가 난다, 불안하다 와 같이 감정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감정이 나의 것이 아닌 양 거리를 두고서 인식할 때 비로소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노, 질투, 불안과 같은 감정들은 우리 삶을 우울하게 합니다. 더구나 이 감정들은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옆자리의 동료가 남다른 성과로 칭찬받는 모습을 볼 때 괜히 힘이 빠진 적이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애인이 몇 시간 동안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때가 있지 않나요? 버스 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중에
노후를 대비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괜히 불안하고 암담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쁜 감정들은 외부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불러낸 것입니다. 즉,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불필요한 결과물인 것이지요. 감정이 발생하는 순간을 의식하려는 노력은 쓸데없는 나쁜 감정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분노, 질투, 미움 등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대개 이러한 감정은 정보가 주관적으로 왜곡되었을 때 생겨나 마음을 괴롭히게 마련이니까요. 살다 보면 누구나 화가 나거나 불안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차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망상으로 흘러서 자신을 망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생각을 멈추면 지혜가 생겨납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차단하면 망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망상이 없으면 마음은 투명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지요. 우울, 불안, 분노, 질투, 증오 등의 감정이 없는 맑은 마음을 유지할 때 우리는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지혜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심오한 깨달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란 지금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엉뚱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란 삶의 현장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 삶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그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중요한 순간에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지혜입니다. 나쁜 감정이 요동치는 상태에서는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지요. 감정이 맑고 고요할 때에 비로소 순간적인 지혜가 발휘됩니다. 늘 깨어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는 사람은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따라서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로서 내일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지혜도 늘 똑같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새로운 지혜를 발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꽤 깊은 지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혜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평정심을 기르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때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이라고 해서 수도승처럼 출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수행들도 많습니다. 그 수행의 핵심은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분노가 솟구칠 때마다 감정을 스스로에게 중개하려는 노력은 지혜를 쌓기 위한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시선으로부터 최대한 벗어나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 감정이 일어나는 상황을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망상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인 동시에 지혜를 키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